네, 그러면 11장 결혼생활 제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1편 마지막에서 잘못된 결혼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혼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표현된 뭐 문학작품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나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연애 심리를 할 때 브루클린이라는 영화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고 토론을 했었는데요. 삼각관계였죠. 삼각관계. 남녀 관계에서 둘이 지속되다가 새로운 상대방 제3자가 출연하면서 2대1의 관계에서 갈등 구도가 일어나는 것이 삼각관계인데요. 우리가 연애 심리에서 우리가 그 주제로 한번 살펴봤었고 토론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결혼 생활도 이 제3자가 출연함으로써 그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를 가지고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제 교실 수업을 하면서 교실 수업을 했다면 이미 3월 초에 조를 편성을 해서 조별로 아마 토론을 했을 텐데요. 아직 조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아마 많은 학생들은 5월 18일 그 교실 수업을 하게 되면서 교실 수업 시간에 5월 18일 날 조를 편성하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조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자료실에 올려놓은 참고자료에 그 안나 카레니나라는 것을 한번 PPT를 열어보시면요. 그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의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중년 이후의 작품입니다. 중년 이후에 쓴 작품인데 영화화도 엄청 많이 됐어요. 한 17편인가 18편 정도 됐고 영국도 엄청 많은데요. 한국도 최근 작년에도 제가 연극화 된 것을 제가 접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최근 2012년에 영국에서 만들었던 키라 나이틀리가 여자 주인공 안나로 분했었던 그 영화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지금 이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안나 카레니나를 치면 2012년작에 대한 그 동영상이 좀 나와요. 몇 개 그 네이버에서 하면 2분 내지 3분 정도 됩니다. 그 안나 카레니나 영상을 가지고서 이 원래는 소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설은 1000페이지도 넘고 너무 길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그 이제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그 검색해서 영상을 한두 개 보시고 그리고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잠깐 보셨죠? 그걸 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그 PPT 참고자료 PPT를 보시면 이 영화는 아주 많은 그런 버전이 있고 지금도 영화화, 연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을 갖춘 젊은 여성 안나 카레니나는 사교계의 꽃입니다. 러시아 정계의 실력자인 남편 백작을 남편으로 두고 있어요. 이름은 카레니나고요. 아들 하나와 같이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루하고 이성적인 남편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모스크바역에서 젊은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를 만납니다. 여기서 모스크바역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지만 이후에 또 모스크바역에서 자살로 끝맺어요. 이 삼각관계는 불행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안나는 브론스키를 외면했지만 브론스키의 열정적인 구애로 둘은 사랑 관계를 시작하고 도피를 해서 도망갑니다.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나 카리나와 카레닌의 그런 결혼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이 제3자가 출현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우리 PPT 3페이지에 보면 카레닌과 브론스키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이런 비교를 해놨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결국에 둘은 불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이후에 안나 카리나는 생각하지 못한 그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안락한 생활,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안락한 생활에 대한 그림을 잊지 못하고 계속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 과거를 잊지 못하는 그리움에 사로잡히다가 물론 그 같이 도망간 브론스키와 육체적인 그런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과거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몰핀을 계속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몰핀 중독이 돼요. 몰핀 중독이 돼서 결국에 환각 상태에서 모스크바역에서 다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랑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지루하지만 부와 명예를 선택하느냐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론 주제는 여러분들이 만일 여자 주인공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처럼 그런 결혼 이후에 매력적인 상대가 와서 자신에게 프로포즈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PPT에는 한 3개 정도 예를 들었는데 그것 이외에도 몇 가지 선택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개의 선택을 들었는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왔다고 보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과반의 학생들은 새로운 상대와 시작한다. 과거의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상대와 시작한다는 건데 안나도 그런 거죠. 안나 카리나도 과거의 사람을 버렸죠. 그리고 도망가서 살았는데 다시 과거를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인간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인지상정인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번민하다가 결국에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반의 학생들이 새로운 선택을 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 카레니나는 불륜 소설, 애정 소설로 알려질 수 있지만 사실 그 강형준 교수라고 있는데요. 고대 러시아어과 강형준 교수 연구에 의하면 이 안나 카레니나는 성장 소설입니다. 성장 소설, 행복 소설이기도 하고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인생은 진정한 성장,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성장 소설, 행복 소설이라는 겁니다. 사실 결혼 생활에 커플은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대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나와 남편인 카레닌, 그리고 애인이었던 브론스키와 서로 도망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런 커플들은 파멸하는 커플입니다. 소멸하는 커플입니다. 지속되지 않는 커플이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장하는 커플입니다. 성장하는 커플.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성장,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커플. 이 두 번째인 성장하는 커플이 되겠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장도 없고 파멸도 없는 그저 그런 커플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커플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고자료 PPT 5번째 페이지 맨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커플들은 대개 이 세 유형으로 범주할 수 있어요. 이 세 유형 이외에는 사실 생각해보기 어렵죠. 끝나는 커플, 성장하지 않고 그냥 관계가 정리되는 커플이 있을 수 있고, 성장하는 커플일 수도 있고, 이 둘도 아무것도 아닌 그저 그런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그저 그런 유형,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안나와 카레닌, 안나와 브론스키는 파멸하는 커플이었고요. 사실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의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는 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빈과 키티가 사실 서로 성장하는 커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티브와 돌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성장도 아니고 파멸도 아닌 그런 커플입니다. 스티바는 여자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오빠고요. 이 톨스토이 작가인 톨스토이의 페르소나인 레빈은 스티바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인물들이 각각 전형적인 커플들의 유형, 세 가지 유형을 묘사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레빈은 사실 결혼 생활에서 이성적인 욕구, 상대방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는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혼한 배우자의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보완해주고 지원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커플인데요. 레빈과 키티는. 그래서 이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칙센트미아의 몰입, 플로우, 몰입을 했죠. 몰입이 행복의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일에서 몰입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이 이 소설에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몰입의 체험이 행복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죽는 것이니까 죽기 전에 적선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살자. 이 세 가지를 성장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입, 자신이 하는 일에서의 몰입이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착한 일,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 있다, 성장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연애 소설, 불륜 소설을 보이지만 깊이에는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가, 성장은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바를 한번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자신의 생활,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PT 자료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입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나요? 21세기에는 사실 많은 국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결혼에 대한 환상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결혼 이후에 우리 부부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다른 일반적인 커플과 다르게 잘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 이것이 환상이라는 거고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환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착각, 환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자 각본이 있습니다. 배우자 각본. 배우자 각본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남자라면 여자에 대해서, 여자라면 남편에 대해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떤 스크립트, 각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연속극이나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대방, 자신의 배우자가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장점들을 다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배우자 각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 각본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의 적응인데요. 3가지 적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적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 적응입니다. 차이 적응입니다. 우리 교재 32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4페이지. (324페이지에) 보면 오랫동안 다른 영역,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격, 생활습관, 감정표현, 가치관, 흥미, 잠버릇, 종교, 여가생활,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 적응을 잘 해야지 순조로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변화 적응입니다. 변화 적응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대개 3가지 그런 새로운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죠.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이 생긴 부부관계, 그리고 시댁, 그리고 처가, 이 3가지 새로운 세계가 생기게 됩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시댁, 그리고 처가 각각 생기게 되는데, 이 관계에서 잘 적응해야지 원만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변화 적응이고요. 과업 적응은 결혼 이후에 남편에게 혹은 부인에게 요구되는 과업이 있어요. 그 과업을 잘 적응해야지 부부 생활이 잘 유지된다. 이런 것이 과업 적응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5페이지 아래 있는 전통적 가족생활 주기 9단계. 전통적으로 가족생활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해체되는가. 결국에는 해체되게 되죠. 해체되잖아요. 결혼부터 해체까지. 그걸 9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PT 5페이지에 보시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슬리라는 사람이 1982년도에 행복하고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하고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속성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의 지속성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부부. 흔들리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갈등, 다툼, 불안, 문제가 적은 부부. 세 번째, 부부 간의 일체성과 응집성이 높은 부부. 네 번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부부. 다섯 번째, 결혼 생활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도가 높은 부부. 여섯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은 부부. 일곱 번째, 사회적 기대나 요구에 부합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PPT 6번에 보시면 성공적인 부부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해서 327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자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먼과 스페니어라든지 하인, 메이스와 메이스, 고든의 연구를 예를 들면서 성공적인 부부의 심리적인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PPT 7페이지에 보시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배우자 각각 부모가 있잖아요. 남자 쪽에도 부모가 있고 여자 쪽에도 부모가 있고 그 각각의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송 교수, 제가 1994년도 26년 전에 결혼했는데 제가 그 여과망,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과망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두 번째가 부모님이 화목한가 여부였습니다. 제가 그 여과망을 둔 이유는 부모님이 화목할 때 본인도 화목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되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지 상식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 번째 중에 부모의 부부관계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 연령이죠. 결혼 연령도 적당하게 맞는 사람들, 되게 이런 속담이 있죠. 남자 4살 연상은 뭐 사주도 보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되게 전통적으로 남자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여성이 나이가 좀 적은 그런 결혼을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그렇지 않죠. 연하 남자도 많고 그런데 결혼 연령도 너무 차이가 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 기간도 일반적으로는 적당하게 하지만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좋지 않다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결혼 동기, 그죠? 결혼 동기가 뭔가에 따라 가지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정 없이 한 건가, 갑자기 선택한 건가 등등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이건 좀 중요한데요. 부모의 승낙인데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한 결혼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경험도 많고 보는 안목이기 때문에 그 상대 배우자에 대한 동의 여부가 사실 그 배우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한 한 결혼하실 때 부모님이 동의하는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승낙 여부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시월드와 처월드와의 관계인데 시월드는 시댁이죠. 시댁. 그 여자 쪽에서 볼 때 남편 집안, 그리고 처월드, 처가댁인데요. 남편이 볼 때
그 배우자, 여성 배우자의 집안을 처월드라고 하는데, 각각 시월드와 처월드의 어떤 친척 간의 관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력, 그렇죠? 경제력은 기초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IMF 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렇게 과거의 예를 보면 경제력이 감소가 왔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혼율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녀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과거 연구도 그렇고 최근 경향도 그렇고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율은 적어져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매우 높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부관계 영향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같은 신앙생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우리 PPT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넷이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을 한 6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 한 6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라. 만일 부부간에 연인관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면 그 부정적인 반응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게이블 등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나 정도 했을 때는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한 3가지 정도 해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중하라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라. 3번째, 서로의 다른 중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죠. 서로의 다른 중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해라. 그 다음에 경청해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라. 5번째, 공감하는 것, 공감해라. 6번째, 투자해라. 상대방에 대한 투자입니다. 경제적인 주식 투자가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시간이나 물적인 투자를 해라. 이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로 가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닉 스티넬이라는 사람이 1985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PT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패적인 결혼 생활을 얘기를 했는데, 실패적인 결혼 생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실패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336페이지에 있는데요. 부부의 갈등이 높아지겠죠. 실패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높아지는 경우인데요. 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요인. 첫 번째로 신랄하고 모진 말다툼을 하게 될 때도 지켜야 될 선이 있죠. 나 화법이 좋겠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어떨 때 불행하다. 나는 어떨 때 기쁘다. 나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너는 이게 잘못이야. 너가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이불 안 개는 건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 화법이 아니라 나 화법으로 하는 것이 모진 말다툼을 피할 수 있는, 신랄하고 모진 말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째, 배우자에 대한 비난. 방금 얘기했죠. 배우자에 대한 비난, 직접적인 비난 안 좋은 거고요. 경멸감의 표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자기 방어적인
과민한 반응, 이것도 갈등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무조건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그 다음에 6번째, 거부하는 몸짓, 이런 것이 갈등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섹스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한 달 이상의 성관계가 없는 것을 뭐 섹스리스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절대적인 주장은 없습니다. 섹스리스를 판정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건 없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 그런 부부생활을 섹스리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부간의 원활한 성관계가 이제 부부생활을 돈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혼인데요. 이제 결혼의 반대, 이혼. 결혼 생활의 종지부죠. 이혼.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혼, 사유.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지 가정의 경제 생활의 파괴, 도박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결정적인 그런 사유가 있다면 이혼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1장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